혹시 살면서 받아본 최악의 커리어 조언이 있을까요? 미국에 왔으니까 간호사, 의사, 컴퓨터 공학자가 되라.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왔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동양 이민인들. 미국 왔으면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좀 미국에 성공해라. 돈 많이 버는 직업을 받아라. 그래서 보통 이제 얘기하는 게 간호대를 가라, 의대를 가라, 치대를 가라, 아니면 컴퓨터 공학을 해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도 그 얘기에 사실 홀렸다고 해야 되나?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간호대를 초반에 준비했었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가장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지금 27살 UC 데이비스 대학원생입니다. 전공은 수학교육과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질문을 차근차근 제가 여쭤볼 건데요. 혹시 가장 먼저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나이는 이제 만 27살입니다. 혹시 그 나이가 되니까 느낌이 좀 어떠세요? 이 나이가 되니까 이제까지 지내왔던 20대와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27살이라는 거는 더 이상 이제 어린 나이가 아니고 앞으로 미래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취직도 해야 되고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알아봐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진지하게 좀 고려해야 되는 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요즘 갖고 계신 가장 큰 고민 있으신가요? 글쎄요. 고민이 있다면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사실 이제 모든 게 사실 그러니까 돈이랑 연관이 되거든요. 집값 문제도 있고 이제 학비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가족을 또 부양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약간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장 막 필요한 그런 건 아닌데 먼 미래를 봤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게 좀 많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항상 고민을 하고 있죠. 그러면 살면서 갖고 있는 가장 큰 후회가 있으신가요? 가장 큰 후회라면은 제가 미국에 와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랑 많이 연락을 하지 못한 거 그런 게 좀 이렇게 돼요. 왜냐면 이제 미국 와서 직접 못 보고 이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좀 많이 슬펐죠. 그러면서 좀 왜 내가 연락을 이렇게 먼저 드리지 못했을까. 미국 삶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한국에 내 가족들이 있는데 왜 연락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가 좀 남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혹시 살면서 가장 큰 교훈을 줬던 일이 있으신가요?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모습을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평소에는 좋은 모습만 보거든요. 근데 이제 좋은 모습만 보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괜찮겠다 해서 이제 관계를 나아가는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이런 모습이 있었네 왜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런 점이 그게 이제 교훈이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한국의 20대와 미국의 20대들은 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느끼세요? 일단 한국의 20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취직이나 아니면은 직업 이런 거에 굉장히 집중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거기를 거의 목표로 이게 살아가는데 미국 20대는 그게 아니에요. 미국 20대는 제가 얘기를 직접 나눠보니까 얘네들은 이제 취직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대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넌 뭐 할 거냐 이러면은 나는 한 1년 정도 유럽을 여행 갈 거야. 아니면은 나는 1년 정도 쉬었다가 취직을 준비할 거야. 이런 여러 가지 대답이 있더라고요. 뭐랄까 좀 더 약간 좀 발전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꼭 하나만 이게 취직이나 직업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좀 뭔가 이렇게 좀 더 가능성을 더 보고 거기에 그러니까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아요. 꼭 직업이 아니어도 된다. 꼭 그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어도 된다. 좀 내가 20대면은 좀 내가 즐겨도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20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으로 과거의 자신에게 단 하나의 조언을 전해줄 수 있다면 어떤 말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일단 과거의 나라면은 20대 초반에 돌아가서 그때가 제가 미국에 왔을 때니까 좀 더 많은 거를 좀 경험해봐라. 계속 집에만 있지 말고 이렇게 너무 소심하게 있지 말고 물론 이게 좀 처음 낯선 환경이라 이해는 되지만 좀 이렇게 나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해보고 사람들도 좀 만나보고 좀 부딪혀보고 좀 그리고 좀 상처가 나더라도 좀 경험해보고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해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좀 알아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해주고 싶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그 20대 초반부터 사실 심지어는 그 재작년까지 제가 좀 약간 방황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면 제가 뭘 하고 싶은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20대 초반에 와서 미국에 왔을 때는 이제 난 여기 큰 나라에 왔다. 그러니까 돈 잘 버는 직업을 좀 얻어야지 좀 성공해야지 이런 마인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간호사, 뭐 의사, 치과 의사 아니면은 컴퓨터 뭐 공학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만 생각하고 그걸 맞춰서 이게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의대를 가고 싶어서 생화학을 처음에 공부했어요. 근데 한 2, 3년 공부해 보니까 그게 나한테 안 맞는 거예요. 3년이라는 기간은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아닌데 그때 이제 깨닫고 그때 이제 그 전공을 바꾸고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 대학교를 편입을 하는데 편입을 굉장히 늦게 했어요.
그러니까 드는 생각이 왜 그거를 이렇게 미리 알지 못했을까. 사실 그 여기도 좀 일화가 있는데, 사실 제가 그 전공을 바꾼 이유가 저기 그 팬데믹 때였거든요. 팬데믹 때 제가 생물학 수업을 좀 듣고 있는데 그 어느 날 이제 제 아는 중국 친구한테 수학 문제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를 도와주면서 제 적성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팬데믹이라는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그런 특별한 기회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수학으로 전공을 바꿨고, 대학은 조금 남들보다 늦게 편입했지만 그래도 만족하면서 공부를 했고요. 지금 결국에는 대학원은 이제 수학교육과, 수학을 가르치고 싶기 때문에 수학교육과로 이게 들어온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돈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돈은 매우 중요해요. 이게 왜냐면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돈이 없으면은 사실 한마디로 살아가기가 좀 힘들어요. 보통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고민들은 돈 문제에서 와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픈데 돈이 없으니까 치료를 못 받고, 돈이 없으니까 집세를 못 내고, 돈이 없으니까 음식을 못 먹고. 그러니까 이제 의식주라고 하죠. 이게 영향을 받아요. 의식주가 영향을 받으면은 사람은 정상적인 사고를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은 자신의 그 의식주 생활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거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테마로 넘어가서 혹시 네. 지금 전공이 어떤 것인가요? 전공은 수학교육과입니다. 그 전공에는 왜 가셨어요? 제가 학부생 때 수학을 전공했고, 수학의 재미를 제가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학교육과를 전공을 했고, 지금 현재 그 수학교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 중입니다. 혹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전공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떤 전공을 고르고 싶으세요? 만약에 전공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저는 그래도 수학을 선택할 것 같아요. 이유가 있나요? 수학이 일단 어쨌든 제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전공을 많이 바꾸고 여러 과목들을 공부해봤지만 저한테는 수학만큼 재밌는 그 학문은 없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은 무슨 대학교에 다니시나요? 지금 UC 데이비스 대학원생입니다. 입학하기까지의 과정이 좀 어땠는지 들려주실 수 있나요? 일단 저는 그 학부를 UC 산타크루즈에서 그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석사 과정을 UC 데이비스에 지원해서 UC 데이비스 지금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대학원을 지원할 때 네. 보통 어떤 이력들을 갖고 사람들이 지원을 하나요? 학과 외 다른 외부 활동 같은 것들 많이 봐요. 저 같은 경우는 학부 생활하면서 다른 학교를 다니면서 가르치던 활동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5개 이상의 학교를 제가 돌아다니면서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유리한 점이 돼가지고 지금 그 UC 데이비스에 합격을 한 건데, 학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학과 점수가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그 외에도 그 외에 학과 관련된 자신의 그 전공에 관련된 다른 외부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일종의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또 차별화 포인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지원서를 냈을 때 나는 다른 사람과 얼마나 다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꼭 필요해요. 근데 그게 어떤 메이저한 활동이고 엄청난 활동인 걸 따라갈 필요 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다가 그것들을 융합하면 또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하시나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런 그 복합적이고 그런 융합적인 그런 것들을 보기도 해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혹시 살면서 받아본 최악의 커리어 조언이 있을까요? 미국에 왔으니까 간호사, 의사, 컴퓨터 공학자가 되라.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왔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동양 이민인들. 미국 왔으면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좀 미국에서 성공해라. 돈 많이 버는 직업을 받아라. 그래서 보통 이제 얘기하는 게 간호대를 가라, 의대를 가라, 치대를 가라, 아니면은 컴퓨터 공학을 해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도 그 얘기에 사실 홀렸다고 해야 되나?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간호대를 초반에 준비했었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생물학은 저한테 좀 약간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물학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간호대도 포기하고 의대 이런 데도 이제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제가 선택한 학과에 지금 매우 만족을 해요. 물론 제가 수학 교사가 되면은 돈은 많이 못 벌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저는 이 직업에 정말 만족할 거예요. 행복할 거예요. 그러면 혹시 반대로 가장 인상 깊었던 커리어 조언이 있으신가요?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 아무리 이게 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도 하고 싶은 거를 해야 행복하다. 이 말이 사실 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고 너무 이렇게 진부한 표현일 수 있겠는데, 근데 이게 전 사실인 것 같아요. 저를 보서라도 저는 돈은 많이 못 벌겠지만 그래도 제가 선택한 일에는 만족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말할 기회가 있다, 뭐 후배가 있다 그러면은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혹시 사람들이 영어 듣기는 잘하는데 말하기는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일단 동양인들 특히 한국인들이 영어를 배울 때 어떻게 해요?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죠. 그러니까 듣기는 많이 해요. 근데 말할 기회가 없죠. 그러니까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말할 기회가 없으니까 말하는 거 늘지 않고,
미국 그 저기 드라마나 영화는 우리가 많이 보니까 이게 익숙한데, 그러니까 귀에 익숙한데 말하는 건 경험이 없으니까 쉽지가 않죠. 아 그리고 참 또 한 가지가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영어를 공부할 때,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영어를 하지 실용적인 영어를 공부하진 않아요. 실용적인 영어라는 게 실제로 우리가 실제 써먹을 수 있는 영어인데, 그런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어떤 큰 잡지에 있는 전문 기사들 그런 거 발췌해가지고 우리가 그 분석하고 공부하고, 이게 저는 약간 좀 진짜 영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어 회화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은요, 직접 그 영어권 국가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영어 국가에 가서 직접 말하고 부딪히고 경험해야 늘거든요. 우리가 갓난 아기였을 때 뭐 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어쨌든 간에 살면서 부딪히고 막 경험하면서 배우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그 나라에 가서 직접 부딪히고 경험하고 피부로 느껴야 늘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출이 많이 돼야 되고 경험이 많아야 되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많이 부딪혀보고 경험하는 게 중요한데, 그거 외에도 집에 와서 따로 공부를 또 해야 돼요. 영어 단어를 외운다든지 관용 표현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부한다든지, 그런 거를 꼭 해야 늘어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좀 오랜 기간 생활하셨잖아요. 사실 이게 책이나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로는 볼 수 없는 그 순간순간에 미국인들이 쓰는 밈, 표현 이런 네.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타지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제 유튜브 영상을 몇 개 보니까 어떤 영상들은 이제 실제로 약간 쓰는 슬랭 같은 것들 보여주는 영상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보셔도 좋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좋은 거는 직접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감을 느껴야 돼요. 오감을 느껴야 영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책을 꼭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책을 꼭 읽을 필요는 없는데 읽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책을 읽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우리가 꼭 필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살면서 그 일이 꼭 책 읽는 거에 관련된 게 아니면은 굳이 책을 우선시할 필요는 없다. 필요한 일을 해라. 그리고 책을 읽으면 좋다는 이유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잘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책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책에 있는 그 글쓴이하고 소통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독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험이 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 기회가 있으면 독서가 좋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을 이제 드릴 건데요. 네. 혹시 지금 석사 과정을 어느 대학교에서 하고 계신가요? UC 데이비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UC 데이비스에 다니면서 어떤 거를 배운 것 같으세요?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도서관이나 카페 가면 이렇게 항상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고, 짐 가면 항상 열심히 운동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잘 꾸미고 다니고, 그러니까 외모를 가꾸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외모를 가꾼다는 게 사실 자기 관리를 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들 열심히 사는구나,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어느 나라에서 오셨나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그럼 혹시 미국에 온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미국 온 지 7년 됐습니다. 그러면 경험해 보신 입장에서 한국과 미국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느끼는 거는 남의 눈치를 안 보는 거. 미국은 개인주의가 강하고 약간 타인에 대해서 약간 무관심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뭘 하든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누가 이제 뭐 UC 버클리를 갔다 그러면은 우와 대단하다 하고 그냥 끝이에요. 그거 보고 막 아 저 부럽다, 아 배 아파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냥 서로 다른 인생이라는 것을 존중해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땅덩어리가 작다 보니까 서로 안 부딪힐라 해도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을 볼 수밖에 없고요. 남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지 않아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치를 보게 되고 비교를 하게 되고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대신 그래도 반대로 한국은 나한테 무증이 닥쳤으면은 그래도 도와줄 사람이 그래도 있는데, 미국은 그걸 기대하기 힘들다. 그런 게 차이점이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경험하셨던 컬처 쇼크가 있으신가요? 의료 서비스가 좀 약간 열악해요. 여기 미국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무릎을 다쳤어요. 피가 났는데 다음날 이제 학교 병을 찾아갔어요. 학교에 병원이 있거든요. 거기 의료원을 찾아갔는데 의료진들이 이제 제 상처를 보고는 이제 치료를 해줬어요. 그리고 다음날 제가 이제 소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처를, 그러니까 겉을 벗는데 거기 안에 큰 돌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이걸 근데 그 의료진들이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있으니까 제가 그걸 스스로 제가 빼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미국 의료 시스템은 약간 한국보단 떨어지는 게 있지 않나, 그런 걸 좀 느꼈어요. 근데 이게 좀 아무래도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공영화된 게 아니라 민영화되어 있다 보니까, 국가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다 보니까 개인차가 좀 많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개인차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실력 좋은 데는 당연히 좋고,
부족한 데는 좀 부족할 수 있고, 예. 그러니까 물론 제가 겪었던 거는 극히 그 개인적인 경험이었다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그게 확실한 큰 컬처 쇼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미국에 살면서 한국이 그리웠던 순간도 있으신가요? 한국이 그렸던 순간은 아무래도 음식이죠. 짜장면에 탕수육, 짬뽕, 한국의 그 로컬, 그러니까 한국 현지에서 먹을 수 있는 삼겹살, 갈비 이런 거는 그러니까 여기도 비슷한 게 있는데 비교가 안 되죠. 아무래도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음식이 굉장히 그립고 가족들, 친구들 그리울 때, 보고 싶을 때 생각이 많이 나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먹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음식 먹을 때 제일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또 그냥 집 밖에 나가자마자 바로 있는 것들이 한국 로컬 음식인데 여기는 제가 살짝이지만 살아보니까 로컬 음식 먹으려면 한참을 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떡볶이 사려고 저기 2시간 반을 운전해서 가야 돼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인터뷰했는데 네. 한 분 너무 먹고 싶으니까 1시간 반이라도 운전해서 결국 가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면 그 다음 질문으로 가볼 건데 혹시 미국 대학교에서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좀 어떤가요? 일단 한국인이기 전에 동양인이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동양인이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중국인인지 베트남인지 잘 몰라요.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양인 이미지 생각할 때는 약간 열심히 한다는 이미지, 그리고 이제 정직하다는 이미지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수학이나 과학을 잘한다 이런 이미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그냥 평균적으로 그냥 이런 반응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너 한국에서 왔어? 그러면서 나 K-팝이랑 K-드라마 보는데 이러면서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 어느 정도의 질문들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미국 타지 생활을 하면서 느낀 한국이란 나라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일단 제가 뵀던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가 뵀던 한국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사시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뭐 간호사 된다, 치과 의사 된다, 의사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런 걸 목표로 열심히 하셔가지고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일단 타지에 왔으니까 타지에서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 저도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좋습니다. 그럼 혹시 한국의 좋은 문화와 안 좋은 문화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국의 좋은 문화는 아까도 제가 예시를 드렸지만 나한테 무슨 일이 닥쳤을 때 그래도 관심을 가져줄 사람이 그래도 한 사람은 있다. 근데 나쁜 문화라고 한다면은 남을 너무 비교하고 눈치 보고 비교하고, 그리고 이제 정보를 너무 온라인에서만 보려고 하는 게 있는 거야. 사실 이게 지금 저도 이제 한국에 여러 이슈가 있는 걸 아는데, 그게 제 생각에는 소셜 미디어나 SNS,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거기서 이제 얻었던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자기랑 비교를 하게 되고, 왜냐면 이제 스마트폰이랑 소셜 미디어는 이게 정보가 빨리빨리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공한 사람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랑 비교를 하게 되고 많이 스트레스 받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준비된 건 다 끝났고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좀 몇 개를 여쭤보고 네. 싶은데 지금 전공이 이제 사범대시잖아요. 그러면 경험해 보신 입장에서 한국과 미국의 교육 문화 차이는 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미국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경쟁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점수를 잘 받아가지고 뭐 좋은 대학에 가겠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점수 뭐 너를 이기겠다, 절대로 뭐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잘 없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성적을 받았는데 점수가 낮으면은 좀 약간 좀 다르게 대우하는 그런 게 있는데, 미국은 그냥 그게 아니라 그냥 점수가 낮으면 그냥 낮구나, 약간 그냥 그런 분위기. 경쟁을 안 하고 꼭 공부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부만 해야 될 건 아니다, 다른 길도 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랑 뭐 이제 성적 낮은 학생들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현재 지금 공부하는 거 만족하냐, 느낌이 어떻냐 했는데, 재밌게도 이제 성적이 좀 굉장히 낮은 학생들, F나 D를 맞은 학생들이 보면은 그래도 나는 좀 희망적이다, 나는 어쨌든 한다면 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좀 더 약간 오픈마인드로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가 아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있고, 공부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면 무조건 대학교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라 고등학교 다 하고 나서 내가 좀 더 쉬었다가 나중에 대학 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나는 일을 배우고 싶어 하면 일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다양한 길을 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가지고 너는 왜 대학교 안 가? 너는 왜 일해? 이런 약간 공격적인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약간 눈치 주는 분위기는 없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미국인들이 그래도 좀 여유롭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런 삶을 살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널널하게 살면 성장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 미국에서 너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학생들이 성장하지 못한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여유롭다라는 건 있는데, 결국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생각할 때는 여유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한국은 그래도 미국에 비하면 약간 좀 각박한 상황인데, 그렇게 빠르게 돌아가고 각박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는 오히려 좀 더 발전적인 생각을 하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신 미국은 좀 더 이게 오픈 마인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그걸 하는데 난 눈치 안 봐도 되고, 저는 그런 분위기가 좀 더 장기적인 면에서 좀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질문은 다 마무리해도 될 것 같고 혹시 뭐 추가적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혹시라도 이제 미국에 나중에 오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미국 사실 때 사람들의 무관심에 대해서 이게 너무 놀라지 않았으면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플 때 당장 병원을 못 갈 수도 있다, 이거 두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대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커피 한 잔 드시면서